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유리화재의 급수와 색상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일반 화재, 유리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요. A, B, C, D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색깔은 백황청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리화재는 어떻게 된다? B급이고요. 색깔은 황색이다라는 거죠. 자, 이 표 자체를 외워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B급이고 황색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대요. 이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는 70% 이상이 되죠. 자, 우리가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뭐예요? 첫 번째는 접지한다. 접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도선이 있으면 얘를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전기가 이렇게 흘러들어오다 그게 다 땅으로다가 이렇게 가버리죠. 그걸 접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아니면 접지 장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전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상대 습도가 70% 이상을 유지해 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공기를 이온화해 주면 돼요. 자,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인화칼슘 600kg을 저장하려고 한다. 지정수량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지정수량의 배수는 자주 출제되죠. 지정수량의 배수는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정수량이 얼마냐면 인화칼슘은 300kg이죠. 300kg 분의 얘는 600kg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다? 2 이렇게 되죠. 지정수량분의 제가 쓰기 싫어서 안 쓰려고 했다가 저장수량이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제조소 등의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소 등을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요. 뭔가 제조소가 위반을 했을 경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수리, 개조, 뭐 제조소 등을 수리한다거나 개조한다거나 뭐 이전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어겼을 때 자, 완공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를 사용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때, 또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때, 자, 제조소 등의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할 때, 규정된 정기 점검을 받지 아니할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조소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죠. 그런데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때 이건 뭐예요? 개인이 한 잘못이잖아요. 개인이 한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제조소 등을 이렇게 취소하진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 수량이 뭐 몇천 배, 3,000배로 쭉 되어 있죠. 뭐냐면 위험물 제조소에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그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체 소방대를 다 두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 자체 소방대를 두냐면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를 우리는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자, 암기해 주세요. 아,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일 경우에 우리는 자체 소방대를 두는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거죠. 매번 나오는 거. 별표 4개짜리, 5개짜리. 자,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6류죠. 자, 1류는 6류하고 되고요. 4류는 2류나 혹은 3류나 5류하고 되고요. 자, 5류는 2류하고 되고 혹은 4류하고 되죠. 자, 그래서 1, 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 2, 3, 5. 그 다음에 5는 5, 2, 4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겹치니까 2류는 뭐하고 돼요? 4류, 5류하고 되잖아요. 그죠? 3류는 4류하고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주시면 돼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횡으로 설치된 원통형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500리터일 때 공간 용적은 최소 몇 리터 이어야 되겠는가? 최소 공간 용적을 구하라는 거죠. 공간 용적은 어떻게 구해요? 내용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적이 얼마다? 500리터예요. 내용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25리터에서 50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최소 공간 용적은 얼마다? 25리터다라는 거죠. 내용적이라는 것은 그 탱크의 안에 그냥 정말 전체 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용적을, 그리고 거기서 공간 용적을 빼줘야 우리가 보통 그 탱크의 용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내 용량 10만 리터짜리랑 그 다음에 5만 리터의 5개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하는 경우에 확보해야 되는 방유제의 용량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5개 저장 탱크에서 어떻게 해요? 1개일 때는 개의 110%, 2개 이상일 때는 가장 큰 거의 110%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게 10만 리터예요. 1.1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 볼게요. 질산 칼륨에 대한 성질. 질산 칼륨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이죠. 자, 그 중에서 맞는 거를 고르래요. 1번. 무색 또는 흰색 결정이다. 자, 얘가 지금 질산 칼륨이 어떻게 생기네요? 이거죠. 얘는 제1류 위험물이에요. 제1류 위험물이라는 건 뭐다? 산화성 고체예요. 제1류 위험물들의 특징이 고체인데 보통 무색 아니면 흰색 고체,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가 맞은 거예요. 그죠? 자, 물과 반응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죠. 얘 물에 녹아요. 잘 녹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에 녹아요. 그쵸?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물에는 잘 녹으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황산 목분과 혼합하면 흑색 화약이 낸다. 흑색 화약 이거 되게 중요하죠. 흑색 화약은 뭐가 돼야 돼요? 황하고요. 이건 제1류 이온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분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수치라고 얘기하죠. 수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질산칼륨 이렇게 섞으면 뭐가 된다? 흑색 화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황산이 아니에요. 황산은 아니고 뭐다? 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 자, 일단 황산은 위험물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중이 1.41인 질산.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1.49가 안 돼요. 그 다음에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철의 분말은 위험물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배웠죠. 아니죠. 그래서 얘도. 그 다음에 농도가 40% 중량 퍼센트인 과산화수. 과산화수는 언제가 위험물이에요?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이면 어떻다?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험물인 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웨이% 미만인 건 제외한다. 그럼 뭐예요? 철분은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그 양이 50 웨이% 이상이어야 위험물로 본다. 이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 그러니까 2mm 이상인 거죠. 또는 직경이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인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한다. 얘는 아니란 얘기예요. 위험물이. 자, 그 다음에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철,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로 구린 니켈분
얘 위험물 아니에요. 아니고 또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웨이% 미만인 것은 역시 아니다. 위험물이. 이 얘기예요. 우리가 금속분이라는 것은 제2류 위험물이잖아요. 제2류 위험물인데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금속인데 3류 위험물이에요. 그죠? 3류 위험물이니까 빼고 그리고 우리가 철, 마그네슘은 따로 되어 있죠. 따로 되어 있고 금속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분에 이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얘네는 따로 3류 위험물이고 자, 그리고 나서 구리, 니켈은 위험물이 아니니까 빼버리고 자, 기준이 철은 53 마이크로미터였지만 어떻다? 다른 금속들은 150 마이크로미터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서 지금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뭐예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얘네들은 위험물이라 굉장히 위험한 위험물이라 어떻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인화점이 낮은 것. 지금 톨루엔, 아세톤, 벤젠. 우리가 아세톤은요. 했었어요. 얼마냐면 아세톤은 영하 18도씨예요. 인화점이. 벤젠은요. 야,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냥. C6H6 얘는요. 벤젠은 마이너스 11도씨. 그죠? 자, 그 다음에 톨루엔은 4도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낮은 것부터 쓰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죠? 아세톤, 벤젠, 톨루엔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이 300리터일 때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용량의 범위. 그럼 어떻게 돼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탱크의 공간 용적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내용적이 지금 300리터고요. 빼기 300 곱하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만약에 100분의 10을 빼면 270인가요? 270이 되고 100분의 5를 곱하면은 285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 수량의 총합은 알킬 리튬 10kg, 리튬 50kg, 수소와 나트륨 300kg, 인화칼슘 300kg, 탄화칼슘 300kg이죠. 자, 요거를 다 더하면 몇이다? 96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거 볼게요. 그 다음에 거 보시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방지제로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분해 방지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산화수소의 분해 방지제는 뭘 쓴다? 인산하고요. 요산을 써주죠. 그래서 분해 방지제,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잘 되죠. 산소를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해 방지제로 인산과 요산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 화재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12.5%로 낮추어 소화하려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CO2 퍼센트는 자, 21분의 21 빼기 12.5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얘를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0.5%가 나온답니다. 40.5%. 자, 그 다음에 5개 소화전이 5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이때 확보해야 되는
수원의 양은 그랬어요. 근데 5개 소화전은 5개든 6개든 상관없는 게 뭐냐면 자, 5개 소화전의 수잖아요. 그런데 얘는 최대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최대가 4개고 여기다가 13.1개당 13.5루베, 13.5 세제곱미터만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개든 6개든 상관없이 최대는 4개밖에 안 돼요. 만약에 얘가 3개면 3 곱하기 하면 되는 건데 지금 5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3.5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54가 나온대요. 54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3번. 자, 위험물 5개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에 보유 공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어요. 자, 5개 저장소에 보시면 표가 있나요? 여기 있네. 3단이 원래 3, 6, 9, 12, 15인데 얘는 어떻게 됐죠? 3, 5, 9, 12, 15 기억나시나요? 자, 3, 5, 9, 12, 15예요. 단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0배 초가 20배 이하일 때, 20배 초가 50배 이하일 때, 50배 초가 200배 이하일 때, 200배 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 5, 9, 12, 1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기준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200배 초가면 얼마예요? 15m. 그죠? 다시 15m 이상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에 보시면 분말소와 약재의 식별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3종 분말, 4종 분말 있는 거 아시죠? 1종 분말은 뭐예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 탄산수소, 칼륨. 자, 제3종은 제1인산암모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인산암모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인산 H3PO4에서 H 하나 빠지고 암모늄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4종 분말은 제2종 분말인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요소를 반응시켜서 쓰죠. 자, 어쨌거나 색깔을 보시면 얘는 백색이에요. 탄산소 나트륨은. 자, 탄산소 칼륨은 보라색 혹은 담자색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3종 분말은 담홍색. 뭐야? 담홍색. 담홍색이 무슨 색이냐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그 다음에 4종 분말은 회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별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일단 탄산소 칼륨은 무슨 색이어야 돼요? 담자색이죠. 보라색이어야 되니까 틀렸어요. 그죠? 자, 얘는 뭐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탄산소 나트륨은 틀렸죠. 그죠?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백색이 돼야 돼요. 얘도 틀렸죠. 뭐가 돼야 돼요? 얘는 회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개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와 병원과의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집까지는 10m였죠. 제조소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집까지. 그 다음에 고압가스 이런 거 제조하는 시설은 20m고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이런 데가 뭐예요? 병원, 학교 같은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죠. 이런 건 30m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문화재. 문화재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문화재는요, 거리가 50m예요. 그 다음에 고압가스는 했죠. 아까 20m.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전선, 고압 전선이 있죠. 얘는 3m에서 5m예요. 그래서 보통 37,000V에서 35,000V는 3m만 띄우면 되고요. 35,000V 이상이 되면은 5m를 띄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니까 얼마가 나온다? 여기는 병원과 안전거리는 여기다 30m를 띄워주시면 되는 거죠. 30m를 재서 그만큼은 띄워줘야 우리가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질산이 뭐예요? 질산이 HNO3인데 수소 원자 하나를 알킬기로 치환한대요. 뭐 예를 들면 CH3NO3 이거 뭐예요? 질산, 메틸질산 얘 뭐예요? 질산 에스테르류예요.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요? ONO2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는 제5류 위험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10kg이 굉장히 위험한 위험 등급 1등급짜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다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탱크, 이게 뭐였냐면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에 윗부분에 설치한 것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당해 소화 설비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에 0.3에서 1m 사이의 윗면을 우리가 공간 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안반 탱크에 있어서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하고요. 그 다음에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거 볼게요. 아,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 위험물의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원칙적으로 운반 용기를 밀봉해서 수납한다. 당연하죠. 위험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운반 용기를 밀봉해서 수납을 하고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한다. 맞죠. 액체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의 수납률로 수납을 하되 55도씨에서 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누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주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거 볼게요. 24번에 내용적이 2만 리터인 5개 저장 탱크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은 그랬어요. 자, 이거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은 2만 리터죠. 지금 2만 리터니까 빼기 2만 리터에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만큼만 빼주면 돼요. 그죠? 자, 이거를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최대 용량이래요. 최대 용량이 되려면 뭐를? 공간 용적을 최소로 빼주면 되죠. 자, 이렇게 빼주시면 1000, 19,000리터가 되겠네요. 최대 용량을 받으려면 요거를 해줘야 되죠. 그죠? 요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뭐냐면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옥내 저장소에서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을 같이 놓으면 안 돼요. 한 장소에. 그쵸? 그런데 1m 간격을 두고 얘네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가 누구냐? 제1류 위험물하고요. 3류 위험물 중에서 황린을 저장할 때는 1m를 띄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1류 위험물하고요. 6류 가능해요. 1류하고 6류는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는 가능해요. 같은 장소에. 자, 그 다음에 1류하고 또 5류가 가능한데 이 1류가 이 중에서는요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제외하면 얘네만 제외하면 5류 위험물하고도 1m 떨어뜨리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게 1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얘 맞고요. 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1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5류래요. 안 돼요. 얘를 제외해놓고는 5류하고 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나머지가 왜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건 다 맞는 거고 자, 제2류 위험물하고
제사류 위험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얘가 인화성 액체예요. 그럼 이류는 뭐예요? 가연성이에요. 얘는 가연성 고체죠.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인화성 고체라는 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하고 사류 위험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사류 위험물하고 오류 위험물도 가능한 때가 있어요. 뭐냐면 유기과산화물이 있잖아요. 오류에. 자, 그러면 얘도 그거를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삼류 중에서도 사류랑 되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들어있잖아요. 얘는. 그러면 여기도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애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